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서 제가 좀 이 소식을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놀라운 소식이 담겨져 있느냐. 이 당시 때 혜은이 씨가 유영재와 이렇게 공개 라디오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방송을 하는 내내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영재 본인은 계속하여 반말을 했고 혜은이 씨는 계속하여 존댓말을 했습니다.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두 사람이 재혼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했던 것이 바로 혜은이 씨고, 유영재라는 사람은 내가 참 아끼는 동생이다라고까지 했는데, 사실 이 방송 중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존중의 의미로다가 존댓말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영재는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누나가 뭐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그러자 혜은이 씨가 아이고 예 그렇죠 라고 존댓말을 하고, 급기야 혜은이 씨의 배를 가리키며 배가 있잖아 라고 하자 혜은이 씨가 배가 있다. 그러자 유영재 본인은 출렁출렁한 배가 있잖아 라면서 빵빵 터져합니다. 너무나 좀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목소리를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약간 배 없지 배. 특별히 배 혹시나 배가 있어. 몸에는 달고 있어요. 몸에 배가 출렁이지. 몸에 배는 많이 출렁아. 거의 뭐 메뚜크 배를 가는 아니지. 네네네. 그래서 자, 보셨나요? 오죽했으면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기셨는데, 보세요. 방송 멘트에서 이렇게 사적인 대화 마냥 반말을 찍찍했다. 공개 방송에서 누나 하다니 정말 카사노바인가? 끼가 대단히 다분해 보인다. 더불어서 누나 반말해. 이거 맞는 건가요? 입만 사는 친구 같다. 그러면서 혜은이 씨는 존대하는데 왜 유영재 씨는 자꾸 말해놓냐? 방송에서 너무 매너가 아쉽다. 이게 최근 댓글도 아닙니다, 여러분. 1년 전에 달렸던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유영재 본인의 방송 스타일과 혜은이 씨와 또 자신보다 연상인 여성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유영재가 아시다시피 지금 잠적해버린 상태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단독으로 썸네일에 적어놨듯이 그 어떤 유튜버, 그 어떤 뉴스, 어떤 언론사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제가 직접 발췌했습니다. 자, 바로 이게 뭐냐면 사진에 보여드리는 이곳이 바로 유영재 본인이 잠적하다시피 입원해 있는 병원의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한 수백 개 정도 되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병원들을 제가 직접 뒤져서 나온 결과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자, 우선 이영아 씨의 얘기가 오늘 또 뉴스에 많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이 전처인 선운숙과 이혼이 된 사태에 후폭풍이 날린데 재혼 생각 한 번도 없다. 무슨 말일까요? 이 이영아 씨가 유영재와 이혼하게 된 선운숙 씨의 이번 파경 사태가 분명히 귀에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유영재 사태를 이영아 씨가 가장 잘 접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영아 씨가 혹시 선우은숙 씨와 뭐 재혼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 아닐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영아 씨는 재혼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급기야 선우은숙 씨와 이혼한 이후에 루머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자가 없는데 안 믿어주더라. 너무나 억울하다. 많은 분들이 제가 혼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영아 씨가 뭐 땡땡땡과 동거를 했다. 그리고 이 가짜 뉴스가 뭐 사방팔방에 번졌지 않습니까? 2007년 이혼 이후에 악성 소문에 시달려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채널A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서초동 집이 너무나 컸다. 이거 선우숙 씨와 같이 살았던 그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손주들도 이쪽에 살아서 옆에 있기 좋을 것 같아 왔더니 나름대로 괜찮더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 제가 이혼한 뒤에 혼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야, 뭔 얘기야. 난 여자도 없다. 그래도 다 알고 있어. 이러면서 믿지 않더라.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매번 하기도 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짜뉴스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영아 씨에 대한 또 재혼 여부, 혹시나 선우은숙 씨가 이영아 씨와 다시 만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우리 이혼했어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두 사람이 생각보다 잘 지내는 모습이 만천하에 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해명까지 이영아 씨가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뭐 짧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영아 씨가 선우은숙 씨와 이혼하게 된 이번 파경 사태, 남달랐던 이혼 사유 이런 기사가 계속 올라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풀이에요. 유영자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선우은숙 씨가 결국 파경을 하게 됐고 이 소식을 이영아 씨가 접하게 됐을 텐데 그러다 보니 재혼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에서도 질문이 왔던 게 아닐까. 이 기회에 나는 재혼 생각도 없고 선우은숙 씨는 당연하거니와 그 어떤 여성도 만나고 있지 않다. 이 얘기를 아마 밝히신 게 아닐까 싶어요. 남달랐던 이혼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영아 씨는 과거 이상한 바람을 폈다라는 소문 때문에 결국 그것이 문제점이 되어 선우은숙 씨와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선우은숙 씨는 이영아 씨가 동료 배우와 바람이 났다라는 소문에 시달렸는데 나중엔 이것이 선우은숙 씨가 지어낸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영아 씨가 아니라 이영아 씨와 친했던 여배우가 다른 일에 연루가 되어 있었고 이영아 씨까지 거기에 함께 연루가 된 것처럼 잘못된 소문이 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당시 때 선우은숙 씨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남편 이영아 씨에게 서운함을 느껴 별거를 하게 되었고 1년 뒤 이혼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영아 씨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섭섭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별거를 하고 1년 뒤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느냐. 지금 이영아 씨가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으면서 선우은숙 씨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냐. 내가 남편이라도 저렇게 피곤하게 하면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이영아 씨를 두둔하는 분들도 사실 온라인상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도 팩트이기도 합니다. 물론 두 사람의 이혼이 이미 뭐 세월이 정말 많이 흘러서 사실 큰 의미는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만 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영아 씨가 함께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얘기로 돌아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유영재에게 3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유영재의 잘못된 부분이에요. 혼인 취소 소송이 승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혼 여부인데 이것을 고지하지 않은 유영재에게 책임이 크다라고 선우은숙 씨가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들이 만약 팩트로 드러날 경우 유영재라는 사람은 많은 잘못을 한 아주 심각한 귀책 사유가 있는 이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재라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번개탄을 검색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친동생 손에 이끌려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 병원의 위치가 어디고 입원을 한 건 맞나? 그럼 퇴원은 도대체 언제 하냐? 퇴원은 한 거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제가 여기에서 이 작은 사진 안에 특징들을 잡아내어 실제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힌트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여기 뒤에 있는 나무와 이 펜스가 보이십니까? 가림막이라고 하죠. 이것이 비쳐 보이고 뒤에 아파트 단지로 보이는 모습들이 잠깐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아파트 단지로 보이고 가림막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가 이 보도블럭이었어요. 인도에 보이는 이 보도블럭의 컬러가 뭐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뒤쪽에 도로가 있고요. 이런 힌트들을 찾아서 제가 직접 유영재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요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글씨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죠.
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적으로 퍼가지 못하도록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자, 여기 보면 사실 좀 놀라운 장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잘 보셔야 돼요. 우선 정신건강의학과라고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일부러 요건 다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유튜버들이 퍼가는 거 이외에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가 좀 어둡긴 하지만 사진상에 나왔었던 그 출입구이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이 섞인 인도블럭, 그리고 이 흰색, 검은색이 섞여있는 인도블럭은 어디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유영재 본인이 나왔던 요 인도 보도블럭 근처가 흰색, 검은색이 함께 섞여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이세요? 흰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섞여있는 인도블럭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결과, 이 모든 조건이 맞았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아까 제가 뒤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펜스가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병원 주변을 둘러보니 이 맞은편에 아파트 단지와 이렇게 펜스가 세워져 있는 위치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정신병원이고 입원이 가능한 곳이라는 것도 제가 다 확인을 마쳤습니다. 이건 뭐 나름 단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병원의 운영 방침인데요. 응급 입원 안내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상황이 매우 급박하고 다른 곳에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함께 후송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영재 본인은 응급 입원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동의 입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 입원은 무엇이냐? 환자 본인이 신청하고 보호 의무자 한 명이 동의를 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영재는요, 자진 입원 중에 동의 입원이라는 것으로 아마 병원의 입원 절차를 밟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의 신청과 옆에 있었던 친동생의 동의가 있어서 입원을 할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건 퇴원 의사를 2개월마다 확인을 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2개월 동안은 입원을 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이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라고 알려진 것이 4월 26일 날 단독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주가 아니라 3주째가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확인한 유영재가 입원한 병원의 절차를 보면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한다. 쉽게 말해서 유영재 본인은 최소 2개월 동안은 병원에 잠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본인이 알아보고 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 유영재 본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저렇게 본인이 숨어 있다 보니 경찰 쪽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과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영재 본인에 대한 모든 소식과 행방이 묘연해지고 있지 않나, 잠적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 싶습니다. 아마 퇴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경찰 측과 연락이 닿았을 텐데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철두철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선운숙 오열속 활동 중단, 유영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 남은 건 이제 법적 공방뿐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딱 두 가지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제가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기사를 보면 현재 사태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배우 선운숙이 정든 예능 동치미를 떠난다는 소식을 발표했고, 전 남편 유영재와의 파경 후 친언니 이슈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두 사람 사이에 법원에서 가려질 시시비비만 남은 상태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관련하여 이영하 씨까지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결국 전전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에 이혼이 상처가 됐던 선운숙 씨는요, 결국 두 번째 남편까지 더 큰 상처를 입으며 결국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잊기 힘든 악몽을 꾸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선운숙 씨가 제작진과의 사태에서 하차를 선언했지만 중요한 건 이 선운숙 씨와 친언니 공황장애와 불안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여 의사가 입원을 권유하고 있지만 개인사 때문에 부득이 입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치로 약을 처방받고 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가해자인 유영재 본인은 직접 걸어 들어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소식도 전달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정작 피해자인 선운숙 씨와 친언니, 특히 친언니 분은요, 의사가 입원을 권유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원을 권유할 정도면요, 제가 정리해드린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상태가 너무나 심각할 때 권유를 합니다. 스스로에게 또 남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 이 해를 가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사가 입원을 권유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친언니분이 오히려 개인사 때문에 부득이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 최대치로 약을 처방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잊을 수 없는 악몽입니까? 하지만 정작 유영재란 사람은 선운숙 씨의 친언니 사태에 대하여 지워지지 않는 형벌과 같은 프레임을 나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떠난다면 나는 그것이 사실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 그런데 돌연 영상을 삭제하더니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뭐 번개탄을 검색을 했네 어쩌네 하며 오히려 동생이 형을 설득하여 보호치료를 받도록 만들었다. 아무리 동생이 보호치료를 받도록 만들었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본인이 억울하여 법적 다툼까지 선언했다라고 하면 왜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하며 왜 번개탄을 검색합니까? 더불어서 본인이 억울하고 해명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거 검색하고 정신병원으로 도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항상 정신병원이나 어딘가로 입원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때는 어김없이 도피를 위한 하나의 꼼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영재 본인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후 어떠한 법적 다툼은커녕 입장 표명은커녕 아예 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선운숙 씨는요, 이 결혼을 했었다라는 기억 자체를 자신의 머릿속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해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 선운숙 씨의 친언니 사태를 알게 된 본인은 이거 뭐 이혼은 당연하고 혼인 취소까지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자료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인데요. 한번 제가 좀 기사를 통해 설명을 드려보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50만 원을 청구하였다. 지금 보면 이번 혼인 취소 소송에서 인지액이 18,000원이지 않습니까? 이 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 민사소송과 인지법,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 위자료 청구액이 약 3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인지액이 도대체 뭐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18,000원 인지대는요, 소송을 위해 법원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접수하고 뭐 검사에게 올리고 사람이 다 정리해서 올리잖아요. 그런 인건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고가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금액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지는 건데요. 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소송 청구액 1,000만 원까지는 0.5%를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일 경우에는 0.45%의 5,000원을 더한 금액.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합니다만 그래서 인지대의 금액을 기준으로 이 청구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소송 청구액 1,000만 원까지는 0.5%라고 했으니까 350만 원에서 0.5%로 금액 계산을 해보면 대략 18,000원 정도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항소심 수수료는 1심에 1.5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1심에 2배를 내야 해서 이 매번 재판이 이루어질 때마다 배수로 금액을 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350만 원 금액이 적다라는 거예요. 사실 많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발표했던 안진용 기자는 이러한 말을 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돈이 의미가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위자료는 원래 액수가 크지 않다. 상징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본인이 이 결혼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말을 좀 보태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상징적인 게 크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민사소송이라는 건요, 지금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 같은 경우는 강제적인 스킨십으로 인한 형사건이지만 이거 형사건 아니잖아요. 혼인 취소 소송은요, 형사건이 아니라 민사건입니다. 민사건을 왜 동시에 형사와 함께 진행을 하느냐. 지금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습니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결혼 생활 내내 나를 힘들게 했었고, 우리 언니까지 그런 피해를 받았는데, 내가 이거 혼인 취소 안 할 수가 없다. 이걸 주장하는 건데, 혼인 취소가 될 경우요, 반대로 유영재 본인이 저지른 친언니에 대한 피해 사실 중에 하나의 근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장은 위자료가 350만 원 정도 되지만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징역을 살게 되건 벌금을 내게 되건 했을 때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우은숙 씨와 결혼했었다 혼인 취소까지 하게 만든 자신의 어떤 가해 사실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책임이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혼인 취소 소송하는 이유가 유영재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 받아들여져서 혼인 취소가 되어 위자료 350만 원까지 청구가 법원에서 땅땅땅 결정이 나면 이 돈을 주든 주지 않던 유영재 본인은 자신 때문에 혼인 취소까지 되어버린 피해 사실 하나를 더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선우은숙 씨가 차후에 친언니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때 유영재 본인이 뭐 벌금이 만약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난 이 사람 때문에 혼인 취소까지 해야 했다. 위자료까지 청구한 상태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피해를 받았다. 라고 또 한 번의 근거 자료로서 이번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유영재 본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나 아니면 징역을 살게 될 경우 거기에 따른 형량이 더 추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건 진행이 될 때는 피해자는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곤 합니다. 결국 선우은숙 씨는요, 끝내 눈물까지 흘리며 개인사에 너무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아마 차후에 본인이 방송 하차한 것에 대한 얘기까지 아마 유영재라는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참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와의 사태에 대한 근거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게끔 본인이 심경 고백을 동치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했고 그것이 수많은 영상과 뉴스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됐잖아요. 근거 자료가 온라인상에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더불어서 하차까지 선언을 했고 이것이 또 기사화가 되었고 또 아시다시피 남아있는 방송편을 마지막으로 끝낼 때 본인이 눈물을 흘리며 하차하겠다라는 영상까지 지금 송출될 예정이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 유영재라는 사람과 실제 소송에 들어갔을 때 본인과 다르게 선우은숙 씨는 많은 근거 자료와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각에 따르면 유영재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선임하면 뭐합니까? 선임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재판에서 이기냐 이기지 못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결국 전전 남편인 이영아 씨까지 참다 못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선우은숙과 이혼한 이영아, 재혼?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살펴보니까 배우 이영아가 나는 한 번도 재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영아 씨의 18년째 혼자 살고 있는 싱글 하우스가 공개가 됐어요. 60년 넘게 수집해 왔다라는 100여 개의 카메라, 트로피, 행복한 싱글 라이프가 공개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영아 씨는 한 달에 약속이 45개 정도 된다. 슈퍼 인싸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행복은 손주들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재혼 생각은 없냐라는 질문에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재혼에는요, 사실 다른 여성들 뿐만이 아니라 선우은숙 씨와의 재결합까지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선우은숙 씨와도 재혼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전 방송에서 나는 그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진심으로 행복을 빌었지만 어찌됐건 재혼 생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과거의 모습을 보면 이영아 씨가 선우은숙 씨와 재혼하지 못할 만도 해요. 보면 이 당시 때 이혼 사유가 바로 바람 때문이다
라는 기사가 엄청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9살 연하의 배우 선우은숙 씨와 결혼한 이영하 씨는요, 2007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1981년도에 결혼했으니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이어왔던 거죠. 뭐 그의 아들 역시 배우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동치미 방송을 통해 이영하 씨와 헤어지게 된 건 남편의 여자 직장 동료 배우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영하 씨가 바람을 피운 건 아니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선우은숙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 동료 배우는 유지인의 불륜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 이영하 씨가 바람을 핀 게 아니라 그 여배우가 바람을 폈는데 소문의 진원지가 선우은숙이었다라고 루머가 떴다라는 거죠. 억울해서 스트레스를 받던 도중 이영하 씨가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유지인이라는 배우가 바람에 대한 소문이 떴는데 선우은숙 씨와 이영하 씨가 얽혀버리면서 이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가 속이 탔는데 이영하 씨는 오히려 자신과 친했던 지인인 유지인 씨를 더 신경 쓰고 아내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죠? 여자가 바람을 피면서 우리 부부가 시달렸는데 나중에는 내가 이야기를 지어낸 것처럼 오해를 받았고 그때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던 남편에게 서운해져서 별거를 했고 그 1년 뒤 이혼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뭐 남들은 모르니까 저 집도 아빠가 바람을 펴서 이혼했다. 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러면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불똥이 이상하게 튀어 아빠에게 실망했던 것이 왜 내 편을 안 들었느냐 여기에 대한 섭섭함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영하 씨가 자신이 아니라 유진 씨를 더 챙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헤어지고 2년 반 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냈던 선우은숙 씨였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서운한 면을 어느 정도 덜어서 연락 자체도 하고 만나기도 했지만 선우은숙 씨가 이영하 씨에게 명절날 먹을 떡국을 끓여주고 이후엔 재혼을 논의하며 가족이 함께 모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이영하 씨는 재혼할 생각이 그때도 지금도 없었다고 해요. 이영하 씨는 그 당시 때 가정보다 친구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다라고 하는 이영하 씨에 이어서 만나게 된 사람이 최악의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선우은숙 씨의 인생사가 굉장히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우은숙 씨가 수차례 쓰러지게 됐고 또 하차 이후 현장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 내용 제가 주말부터 계속하여 전달드렸던 소식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우은숙 씨가 이유가 뭐가 됐든 하차한 것에 대하여 찬성하고 하차 진작에 했어야 한다. 얘기 많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선우은숙 씨가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동치미에 악영향을 끼쳤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결국 유영재와의 이혼 이후 2달 만에 하차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자, 하차를 했으면 이제 뭐 선우은숙 씨 얘기도 끝났고 유영재도 법의 심판만이 남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영림 씨가 결국 참다 못해 또 한 번 입을 열었고 나아가 선우은숙 씨 역시 분개함을 드러냈고요. 굉장히 놀라운 건 유영재의 정신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여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단독으로 전달드릴 깜짝 내용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번 영상에서도 유영재의 이 병원 입원 상태에서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영재가 탈출을 했네, 아니다, 입원 자체를 안 한 거네 얘기가 많았지만 유영재가 입원해 있는 상황 속에서 병원 내에 벌어진 사건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자, 선우은숙 씨가 하차를 하면서 모든 것이 종료될 줄 알았지만 결국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실제로 속풀이쇼 이 동치미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가보면 때늦은 하차가 아닌가 또 하차하게 된 선우은숙 씨를 응원한다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 유영재라는 사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사실 유영재 씨는 삼혼, 사실혼, 동거녀, 거기에 선우은숙 씨의 언니까지 자, 뭐 별의별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과연 하게 될까? 어떤 분들은 혼인 취소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결국 수원가정법원에 혼인 취소 소송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다리 사태를 알고 혼절했다라고 했었던 선운숙 씨. 알고 보니 이 뒤에 이 사실은 기사 보고 알아서 더 놀라웠다. 사모니 맞았다라고 밝힌 선운숙 씨의 입장입니다만 여기에 언니에 대한 이야기까지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몬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골프 선수 또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까지 여기에 대한 모든 사실을 요영재 본인이 제대로 입을 열지 않는 한 우리가 알 길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죠. 이 경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민사소송의 같은 경우는요, 경찰 소환 조사까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민사보다 형사의 경우 어느 정도 강제성이 좀 존재한다라고 실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민사가 아니라 형사에 관련된 선운숙 씨의 친언니분의 피해 사실이 증거자료와 함께 1차 조사까지 끝났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요영재라는 사람을 불러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요영재 본인이 기존에 공개되어 있었던 핸드폰 번호까지 다 자취를 감춰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동생을 통해서 연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찰 측에서 수사에 굉장한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영재 때문에 결국 선운숙 씨 역시 하차를 선택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일반인들에게도 스킨십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니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 제가 말씀드렸던 노사연 씨와 혜연이 씨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아가서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스킨십이 계속하여 있었던 장면들이 공개가 되고 있다. 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유영재 본인이 팬들과 찍었던 사진들, 어깨를 꽉 감싸 안는다던가 허리 쪽에 손이 간다라던가 매너서는 못할 망정 오히려 선운숙 씨의 친언니까지 건드리고 사몬, 사실혼, 양다리 관계까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유영재 본인의 이 경찰 소환 조사를 통한 해명이 없으면 본인이 말했던 억울한 누명이다, 프레임을 씌웠다 이 얘기들 그냥 혼자만의 헛소리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서 본인이 번개탄까지 검색을 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필을 했는데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 선운숙 씨와 친언니분은요, 아예 약을 달고 살아야 하며 특히나 어떻죠? 특히나 최대치의 약을 복용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치미 방송에 등장한 최영림 씨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굳이 이 돈을 주고 아내한테 대우 못 받는 건 난 참 싫다. 내가 돈이 있다면 나이 들어서까지 아내 눈치를 보며 살기는 싫다. 이 선우용녀 씨까지 등장하여서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선우용녀 씨, 사실 선운숙 씨와 함께 방송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달드린 영상에도 있다시피 이 선우용녀 씨가 이 선운숙 씨의 요영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선우영녀 씨가 인상을 보고 어떤지에 대하여 말을 아끼는 모습이 많은 뉴스 방송과 저와 같은 유튜버들을 통해 번져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죠? 선우영녀 씨가 사실 말을 아꼈던 이유가 이렇게 요영재라는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었나? 라는 생각마저 드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찌됐건 선운숙 씨와 함께 이번 방송편에 또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 모습들은 선우영녀 씨가 등장했음에도 선운숙 씨는 사실 기존 녹화 방송분이었다라는 거죠. 이미 마지막 촬영까지는 끝이 난 상태입니다. 물론 시청자분들 사이에선 녹화되어 있는 방송분도 폐기하던가 편집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최영림 씨가 주장한 돈이 있으면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냐 라는 말에 이 선운숙 씨가 난색을 표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능력 있으면 혼자가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사실 아내에게 돈을 안 주고 혼자 살면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최영림 씨의 말이 있는데 오히려 가사도우미를 이야기했던 건 선운숙 씨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되면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왜 선운숙 씨가
반대를 하게 됐을까요? 지금 보니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능력 있을 때는 혼자가 있다라는 것이 좋은 말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나 강조했던 이야기는 이 선우은숙 씨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 친언니와의 사태뿐만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 좀 반대를 한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같다. 능력이 있을 때 혼자가 좋다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러한 말을 했겠습니까? 사실 최영림 씨가 한 말에 아마 예전 선우은숙 씨라면 찬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 도우미를 불러서 혼자 지낸다? 선우은숙 씨 역시 어떻죠? 결국 유영재라는 사람과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 바쁘다 보니 가사 도우미를 불러서 밥을 챙겨주고 싶어도 이 유영재라는 사람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메꿨습니까?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분이 가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유영재라는 사람과 이 사단이 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마 선우은숙 씨 입장에서는요, 능력이 있을 때 혼자가 좋다라는 말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많은 말이 내포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우은숙 씨가 설마 세 번째 재혼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같이 등장한 전원주 씨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춤추면 개집이다! 라고 소리치던 남편,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니 박수를 쳐주더라. 이런 분개함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혹시라도 밥을 먹다가 수저를 먼저 들면 남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터치를 아내에게 했다.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진짜 80년대 이전, 70년대, 60년대에나 있었던 일들이 현대에 와서 동치미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 이번 방송편을 보신 분들은 정신도 사납고 너무 자극적인 소재로 방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선우은숙 씨가 이제 방송을 하차하게 되면서 그나마 낮았던 시청률마저도 확보하지 못하여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쏟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동치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최영림 씨라던가 전원주 씨의 이런 이야기면요 쉽게 검색되는 장면들입니다. 유영재가 구금된 채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려고 했다. 유영재가 정신병원에서 또 다른 환자들에게도 선운숙 씨의 친언니에게 같은 행동을 했다. 야,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입니다. 유영재가 자신의 어떠한 이런 만족을 위해서 정신병원에 있는 척을 하고 있다. 또는 환자들을 상대로도 같은 스킨십이 있었다. 또는 유영재 스스로가 병원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했다. 물론 유영재라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팩트로 따져봤을 때 아마 이 범법 행위가 입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왜 유영재 본인이 정신병원에 빠르게 입원할 수밖에 없었고 왜 입원한 상태에서 소식이 끊겼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마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너무 선을 넘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짜잖아요. 그리고 유영재 본인이 잘못한 일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 구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